안녕하세요, 왕세호입니다. 제가 7월 28일부터 8월 20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매일 아이들 만나가지고 수학 강의를 하거든요. 제가 집필한 수학 감각을 통해 가지고 그걸 기본 교재로 해서 아이들에게 기초적인 수학 어떤 개념, 그것을 좀 재미있고 또 정확하게 아이들이 익힐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강의를 매번 방학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의도는 방학 때 자칫 잘못하면은 수학의 기초를 익힌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문제집을 사서 아이들에게 풀리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소 방학에는 한 4권 정도 이전에 배웠던 거 복습용으로 또 완결 짓는다고 하고, 또 앞으로 배울 것도 하고, 또 심화도 하고. 방학이 아이들 삶에 있어서 뭔가 의무감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태. 근데 그게 잘 지켜질 리가 없어요. 우리가 방학 계획을 막 세워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그게 본성하고 많이 어울리지 않는, 우리의 의욕이 많이 앞선 건데, 그게 학생들의 의욕이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부모의 의욕, 부모의 욕심, 그런 것이 끼어 있으면 사실 될 리가 없죠. 나도 안 되는데 타인에게 그런 것을 강요한다고 해가지고 효과가 있을 리가 없어요. 대신에 제가 수학을 정확하게 또 재미있게 아이들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수학강과 이번 방학 특강을 이용해서 기본 개념을 충실하게 익히는 그런 기회를 삼아 주시고, 대신에 많은 시간을 확보해서 좋은 책을 꾸준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방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평일에는 아이들이 학원 가고 학교 가고 숙제하고 이러면서 시간이 많이 없다고 하면 한 30분 정도 책 읽을 시간은 그래도 내겠죠. 그 정도라고 하면 방학에는 훨씬 더 많이 책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학을 그런 방식으로 좀 자유롭고 또 의무감도 많이 없으면서 책을 읽으라고 했더니 아이들에게 책 읽어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좋은 책을 같이 방학에는 좀 읽어보면서 아이들에게도 천천히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해주면 어떨까? 책 읽는 거는요, 책은 스토리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또 상상력을 발휘해서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책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혹자는 수학을 통해서 사고력 또 합리성 이런 것들을 기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초등 연령이나 중등 연령에서도 어려운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합리성 또는 사고력은 이성을 통하는 것인데 아이들에게는 아직 그런 영역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고, 그걸 수학을 통해서 한다는 거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보편적이고 부작용 없는 것은 좋은 책을 꾸준하게 많이 읽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에 걸쳐서 좋은 책을 읽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남보다 더 탁월해질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지식을 제가 많이 습득할 수 있다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너무 서둘지 마시고요. 신청하실 때 보면은 뭐 소수, 분수, 뭐 비와 비례식 막 다 할 수 있고, 이전 것도 막 같이 해가지고 확실히 막 4개씩 이렇게 해서 기초를 다지고 앞으로 할 것도 미리 배우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아이들에게 절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천천히 가도 괜찮고 여유를 주시라는 거예요, 방학에. 우리 아들 얘기를 조금 들려줄게요. 저희 아들은 이제 홈스쿨을 하고 있고 지금 중학교 3학년 연령이거든요. 제가 집필한 수학 감각 외에는 수학 문제집이라는 걸 구경하지를 못했어요. 수학 문제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수학 감각을 한 권을 이제 3번씩은 봤죠. 한 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해서 기초를 탄탄히 익혔고, 수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한 거는 이제 중학교 2학년 연령에서 중학 수학을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한 권의 문제집을 선택해서 그거를 또 3번 보게 했죠. 처음에는 제가 좀 도와줬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점점 스스로 하게 돼요. 2번, 3번 볼 때는. 그리고 이 아빠가 왜 한 책을 3번 보라고 했는지 알겠다면서 이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분량이 점점 많아지고, 예전에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던 그런 문제들이 몇 번 반복하면서 굉장히 수월하다라는 그 경험을 자기 스스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석을 봅니다. 근데 스스로 해요. 저에게 물어보는 거는 거의 없고요. 가끔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에서 왜 그런지 증명 방법 같은 게 책에 명확히 안 나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스스로 하죠. 정석 1을 다 띄웠고 이제 2번째 보는데 2번째도 거의 많이 봤어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3번째 볼 때는 더 빠르겠죠. 이 수학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 초등 연령에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집을 꾸준하게 풀어야, 성실하게 풀어야 수학을 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보기엔 더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초등 연령에서는 삶에 여유를 주면서 기초 개념 위주로, 심화라든지 뭐 선행 이런 것보다는 기초 개념 위주로 정확하게 그 개념을 익히고 나서 또 많은 시간을 생각하는데, 책을 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경험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아이들의 삶은 굉장히 지루합니다.
일상이 맨날 똑같기 때문에. 근데 책에는 어마무시한 어떤 모험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우리가 경험 세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 간접 경험이라는 거는 탁월한 것이거든요. 우리 경험 세계를 넓혀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경험을 해서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되뇌이고 해석하고 이런 것들은 다 뇌의 작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간접 경험도 두뇌를 통해서 저장하고 상상하고 기억한 것이거든요. 체험한 것이거든요. 오감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는 하지 못했지만 두뇌 활동은 굉장히 활성화돼 가지고 책을 읽을 때는 그렇게 두뇌에 저장을 한 거기 때문에 그에 의미 부여를 하고 또 상상하고 이런 것들은 직접 경험은 묻지 않아요. 인류 역사가 이렇게 발전한 거는 타인의 어떤 지식을 책을 통해서 손쉽게 익힐 수 있었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것을 자꾸 발견한 것이에요. 인류는 이런 발전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이 있을 텐데 이건 누군가의 어떤 지식을 책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일 거예요. 아무튼 이번 방학에는 두 가지 수학 감각을 통해 가지고 수학의 기초 개념을 탄탄하게 익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 여유를 가지고 좋은 책을 꾸준하게 읽을 수 있는 부모가 함께 하면 좋죠. 제 수업을 부모님 함께 옆에 들어서 수학을 저렇게 설명하는구나,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이런 방식으로 교육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습득하면 좋습니다. 방학에. 그리고 책도 같이 읽으세요. 어머니도 고전 좋은 책을 선별해 가지고 또 아버지도 좋은 책을 선별해 가지고 책을 읽고 아이도 책을 읽고, 이게 부모님은 안 하면서 아이에게 좋으니까 하라, 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책을 읽어. 그런데 부모님은 정작 안 읽어요. 아이들이 다 질문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책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안 읽어요. 그 중요한 거를 저한테만 하라고 그래요. 설득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여튼 이번 방학을 알차게 보내보세요.